이 에피소드는 비전문가 2명이 진행하는 호주 경제 팟캐스트입니다. 여기에 제기되는 모든 주장은 조 PD와 자손 선생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 PD와 자손 선생이 몸담고 있는 직장인 나단처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에 살면서 호주 경제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제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이제 부동산 뉴스죠. 부동산 뉴스인데, 저번 이제 은행이 이제 전에 은행이 이번에 계속 실적 보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NAB, ANZ, 이제 웨스팩 다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커먼웰스 뱅크가 실적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실적 보고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이제 배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드론이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이 커머스 뱅크가 봤을 때에 이제 복구가 불가능한 이제 악성 부채로 지금 사실 예상하고 있는 게 한 6.4 빌리언 달러 돼가지고, 사실 배드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중에 1.5 빌리언 정도가 이번에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치 쿼터의 순이익을 보니까 전년 대비로 26% 정도 떨어져가지고 사실 커머스 뱅크는 모든 은행이 마찬가지죠. 은행 실적 발표할 때마다 나는 배당을 못 주겠다 내지는 거의 안 주겠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는 지금 배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회복 이제 대손해 놓는다고 하는데 회계형으로 배드론으로 처리하겠다. 못 받는 게 한 6.4 빌리언 예상된다 하는데, 그러면서 경제 동향 리포트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커머스 뱅크 얘기는 이제 커머스 뱅크의 실적은 이미 예상했던 거니까 큰 걱정 안 하는데, 이 커머스 뱅크는 호주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은행인 게 호주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 이거는 실적 발표니까 CEO가 나와서 발표하는 건데, 커머스 뱅크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나왔을 때에 실업률이 만약에 9% 이상이 되고 우리의 GDP가 7.1% 이상 떨어져서 복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홈 프라이스는 32% 정도 지금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행이 발표했던 게 10%, 15%, 많게는 20% 얘기했었는데, 지금 호주에서 가장 큰 은행인 커머스 뱅크가 공식적인 채널로 CEO가 나와서 이 실업률이 9%고 우리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1% 정도 되게 되면은 여기에는 호주에 있는 주택 가격이 32%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보고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내용이 회자돼가지고 이번 주에 사실 누가 맞네 틀리네 막 싸움이 많이 났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아마 SBS 뉴스 거예요. 되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는 항상 얘기하듯이 에이스 카드가 있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이 오면은 사실 마이그런트 바이어가 오게 되면은 호주 부동산 시장은 오케이 할 건데, 그렇죠? 만약에 마이그런트가 안 오게 되면은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단연간 several year니까 5년에서 7년 이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또 뉴스가 나오고, 반대로 이 친구는 지금 크리스토프 조이라고 컬럼니스트인데 상당히 되게 유명한 인베스트먼트 뱅커예요. 이 친구는 모든 은행이 지금 심지어는 32%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이 친구가 제가 사실은 상당히 저도 인정할 정도로 호주에서 최고 브레인이 되게 똑똑한 사람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하우싱 베어들은 롱이다. 원래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베어 마켓이라고 불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베어 마켓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베어 마켓이고요. 불 마켓은 월스트리트에 되면 되게 큰 황수상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불 마켓인데, 하우싱 베어들은 롱이고, 지금 어디 가서 지금 흔히 말하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서 나오는 리턴, 그로스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00만 불짜리 집이 있으면은 적어도 이게 4만 불 정도 그로스, 그러니까 거기 스트라탄이 아웃고잉 주기 전에 렌트비 받는 걸로 4% 정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는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안 빠지고, 이 기사를 풀 전문을 보게 되면은 한 5% 정도 빠졌다가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거는 지금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커머스 뱅크가
세게 나갔고요. 32%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 어떤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주택을 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에셋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부동산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뭐 이 두 얘기 다 뭐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얘기하니까 했는데 이번에 커머스 뱅크가 얘기한 거는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사실 호주의 실업률 9%는 거의 확실하고요. 그죠? 그리고 GDP 7.2%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정부가 조시 프라이덴버그 얘기한 거는 그걸 반등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6.7%가 빠지고 내년에 6.1% 반등한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7.1%가 빠져가지고 지금 지체되는 L자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GDP가 이만큼 빠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홈런을 갚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복합적으로 하면서도 이번 주에 다시 나온 이민 얘기가 나오길래 이 모든 논쟁의 끝은 이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뉴스가 또 이번 주도 나와가지고 커머스 뱅크에는 CEO가 발표를 해가지고 뭐 집값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뭐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얘기할까요? 뭐 이래서 이번 주의 뉴스 중에 하나여서 부동산 뉴스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되고 지난번에 AMP가 30%를 예측한 것보다 더, 뭐 2%더 낮게 보네요. 그죠? 더 떨어질 거로 보네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모든 논란은 이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바이오스자로 끝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이번 주에 또 부동산 뉴스로 그래가지고 커머스 뱅크가 뭐 담론을 던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은 회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셔널 캐비넷 미팅이라 해가지고 이 강요 회의에서 나왔던 게 내셔널 캐비넷 회의에서 강요 회의에서 이게 prudential regulator니까 이게 은행 감독 기관이에요. 은행 및 금융회사 감독 기관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호주에 있는 금융권이나 여기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내셔널 펀드 같은 투자 회사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느냐 그리고 어쩔 것 같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뭐 내셔널 캐비넷 미팅이니까 뭐 전체 강요 회의에 호주의 금융권을 관리 감독하는 프루던셜 레귤레이터가 와서 브리핑을 한 게 이번 주였는데 얘네 말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Fragile but functional. 기능은 하고 있으나 매우 약함 정도가 아마 영어로 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ragile but functional. 그러니까 지금 되게 뭐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사실 뭐 functional 기능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벌써 지금 두 달 만에 호주에 있는 은행들이 220 billion 그러니까 지금 사실 론 디퍼럴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뭐냐면요. 지금 상환금을 갖다가 6개월 이상 디퍼해 줄 수 있도록 은행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돈을 갖다가 6개월 상환을 해주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220 빌리언 돈이 근데 이게 사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웨이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20 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상환금을 유예해 줬는데 유예란 말은 뭐냐면 6개월 후에 이걸 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되는 건데 그 중에 2/3 2분의 3은 지금 모기지고요. 모기지란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홈론이고 그 중에 3분의 1은 SME,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뭐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빌린 돈에 대해서 유예 신청이 있으니까 이 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재적으로 부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돈이 문제가 없으면 이거 갖다 왜 유예해요? 그죠? 그 대신 이 돈인데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주가 차트인데 지금 사실 ANZ 뱅크가 3년 전에 34불이었는데 지금 15불. 지금 웨스트팩은 35불인데 15불. 지금 NAB는 이전에 35불이었는데 15불. 되게 내가 배가 아프나 25불 산 것 같은데 15불이면 나도 손을 많이 봤네. 저거. 근데 커머스 뱅크만 87불인데 60불이란 말은 뭐냐면은 커머스 뱅크가 그 상대적으로 그죠? 덜 빠졌죠. 그 얘기는 커머스 뱅크는 가장 많이 사실 자기 홈런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홈런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진 포트폴리오는 조금 경기 동향을 덜 받는 게
뭐 근데 집을 팔지는 않잖아요. 뭐 일단 뭐 실업자가 되고 최악의 경우가 되기 전까지 집을 안 팔아서 얘네들은 주로 홈런 장사를 하니까 주가가 얘는 좀 덜 빠졌는데 나머지 뭐 제가 알기로는 웨스팩이 가장 많이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론을 하고 있고요. NAB가 가장 많이 그 기업 중소기업 론을 하고 있고요. ANZ 뱅크가 대기업 기업 융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커머니스 뱅크가 홈런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3년 만에.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배당도 못 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fragile but functional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뱅크가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shock absorb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받는 충격을 완충해 주는 게 은행들이 한 역할이다. 아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 주에 소득이 없는데 그나마 은행이 상환금을 유예해주고 뭐 해가지고 사실 충격을 좀 완화해서 지금 어떤 deferral 그러니까 뭐 상환금 유예를 통해 가지고 충격을 완화해 준 역할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은행은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얘기했을 때 슈퍼내션 펀드가 호주 연금 기간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연금 기간이 9.5% 슈퍼내션을 받아서 기업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돈들이 돌아가는 건데 근데 지금 이번에 슈퍼 액세스 예를 들어서 뭐 실업자가 돼서 더 이상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면 슈퍼를 가져가게 하랬더니 벌써 1.35 million people이 135만 명이 그 돈을 빼갔다고 하네요.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사스퍼레이션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돈을 빼간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89만 5천 명이 18세에서 40세 있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슈퍼를 지금 빼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여파가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얼마 될지 모를 정도로 미래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빼나간 사람들이 89만 5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돈을 빼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20대에서 40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호주에 있는 전체적인 펀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슈퍼내션 펀드의 운영 방침 그리고 앞으로 호주 주식 투자, 연금으로부터 주식 투자 같은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호주의 금융업계는 프레자요? 지금 참 뭐 깨질랑 말랑 이렇게 힘든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능을 잘 해가지고 어떤 기능? shock absorber 그러니까 충격 완화 역할을 다 하고 있으나 하지만 은행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이번 주에 내셔널 캐비넷에서 나왔던 어떤 뭐 내용이라 어떤 발표내 그러니까 어떤 그 여기 이 금융권 감독기관이 정부에 있는 뭐 의원들한테 발표했던 뭐 보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아마 지금 호주 금융권의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정리하고도 좀 정신이 없네 화면이 이게 지금 이게 이번 주에 잡 다타가 나왔잖아요. 잡 다타가 나와가지고 가서 지금 6.2%니까 저번 달에 5.2%에 비해서 1% 상승. 근데 그 숫자가 그러니까 딱 한 달 만에 59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한 달 만에 잃었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 participation rate 해가지고 이게 노동 참가율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잡을 잃은 게 남자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먼저 해고되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때 제가 항시 얘기했던 유스 있잖아요. 전체적인 실업률은 1% 올랐는데 청년 실업률 있잖아요. 15세에서 24세 사이를 유스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2.3% 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럼 이제 이 그래프인 거죠. 사실 여자의 실업자 숫자가 남자의 실업자 숫자는 더 가파르게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실업자들이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라고 하죠. 민간 소비가 작년에 비해서 9% 이상 줄 것이다.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렇게 선진국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GDP의 70% 이상이 사실은 민간 소비가 GDP를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벌써 얘기 나오죠. 아까 32%의 전조 현상이 보이죠. 그래서 나는 벌써 9% 이상이 줄 것이다. 근데 물론 이제 민간 소비는 9% 줄지만 정부가 지금 돈을 천문학적으로 갖다 부어가지고 메꾸고 있는 거죠. 되게 되고
이거는 또 웨스팩이 얘기했던 건데 아까 CBA는 32%지만은 뭐 웨스팩에서는 15%까지 뭐 하우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소비의 주체인 가계 소비는 9% 줄 건데 기업체 소비도 한 13% 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이 적자 재정이 뭐 360 billion dollars 뭐 한국 돈으로 300조 원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향후 4년 동안에 그 재정 적자가 360 billion 달러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급여의 실질적인 상승은 없을 것이다. 1%니까 거의 웨이지 그로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서 이건 뒤에 제가 다시 소개를 할게요. 되는데 지금 실업률은 6.2%지만은 사실상 unemployment의 실질적인 어떤 계산 방법을 보고 그 다음에 underemployment 사실 일을 했는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 더하게 되면은 한 달 만에 지금 사실 실업률 증가가 지금 일부에서 20%가 넘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4월 중순까지 끄는 지금 5월 말고 4월 중순까지 끄는 실업률이 나왔는데 그때 이게 또 시작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또 그게 아직 3월 말에 끊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실업률의 이 규모가 나오려면 6월이나 7월이 돼야지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 반달 정도만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잡키퍼로 맡고 있으나 지금 실업률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빨리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와서 이걸 그래픽으로 정리한 뉴스가 있어서 제가 화면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뭐 사실 좀 비주얼한 게 이해가 편해가지고 제가 있는 걸 보다가 제가 좀 화면을 캡처해서 지금 제가 소개드리면서 실업률이 지금 호주가 뭐 예상한 내용이지만은 지금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여자분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청년층, 청년 실업과 여자분들의 실업이 많이 생각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비 위축되고 집값 떨어지고 하다 보면 뒤에 뭐 큰 경제 위기 뭐 생각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끄기 전에 뭐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